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드디어 중단원 2단원 내용을 나가도록 할 건데요. 물리 부분으로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교과서를 어디를 펴주시냐면 277에서 283쪽까지 생각보다 좀 많은 내용이죠. 이 부분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고 문제 자료는 쌤이 미리 나누어 줬습니다. 프린트물의 경우에는 얘들아 좀 빨리 올려주세요 하는 애들 또는 미리 인쇄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이 좀 있었거든. 근데 쌤이 수업 준비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거든. 그래서 뭐 예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를 쓰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인쇄를 미리 해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인쇄를 하거나 또는 다른 데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인쇄를 해서 필기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우리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 잘 따라오면 아마 괜찮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전자기 유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자기 유도는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간단하게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죠? 우리 방금 이렇게 생긴 코일 안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했더니 검류계의 바늘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습니다. 검류계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기계인데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바늘이 까딱까딱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본 실험에 의하면 코일 속에, 코일은 이 도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를 우리가 코일이라 부르거든요. 이 코일에다가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와 같이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이 유도 기전력은 뭐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코일에 생기는 전압입니다. 전압. 그래서 이 전압이 클수록, 즉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유도 전류도 크게 흐른다, 양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자기 유도 방금 실험 영상을 아주 간단히만 봤는데요. 사실 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4가지 특징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찰 현상은 어떤 거냐면 자석을 코일 안으로 넣을 때와 바깥으로 이렇게 뺄 때 유도 전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방금 영상에서 봤겠지만 안으로 넣을 때와 뺄 때 그 검류계의 자석 바늘, 검류계의 바늘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반대로 검류계가 움직이는 걸 봤죠.
검류계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의 의미가 전류가 반대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석의 극을 바꾸면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그림에서는 N극을 코일에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반대로 S극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검류계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였다면 만약에 S극과 N극을 바꾸잖아. 그러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석을 움직이는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요. 네 번째, 자석을 정지, 넣었다 뺐다 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자석을 정지시키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이거 네 개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이 실험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실험을 해서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우선 첫 번째, 일단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기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생기는 유도기전력 있죠. 유도기전력은 코일의 감은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결국에 코일을 많이 감아 놓으면 유도기전력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뭐가 또 동시에 커지겠죠? 유도기전력이 커지면 유도전류의 값도 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도기전력은 코일의 감은수에 실제로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 코일에 생기는 유도기전력은 단위 시간당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변화에 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자기장의 변화라는 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할 때 자기장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또는 강한 자석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유도기전력이 커지고 따라서 유도전류도 많이 흐르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아야 되는 거는 유도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우선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건 알았어. 그 유도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유도전류는 무조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할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석을 코일 안에 가만히 넣어놓기만 하면은 그거는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도전류는 자기장이 변할 때 흐르는데 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자, 첫 번째.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프린트물의 보충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선속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프린트에는 자기력선에 대한 내용까지 있을 겁니다. 자기력선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이렇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N극에 가까울수록 또는 S극에 가까울수록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력선은 중간에 끊기거나 교차하거나 멈추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자기선속을 우리가 자기력선의 양 또는 자기장의 양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선속을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유도전류가. 이렇게 말하면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을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오른손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우선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항상 N극이에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은 N극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N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감게 되죠. 이 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에 된다. 전류의 방향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N극이 접근할 때와 이 코일에 N극이 접근할 때와 코일에 N극이 멀어질 때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N극이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 아까 렌츠 법칙에 의할 때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생각해봐. N극이 다가오면 이 코일은 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고 싶어. 다가오는 게 싫어. 그러면 나는 이쪽 부분을 무슨 극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N극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코일의 오른쪽 부분을 N극을 만들어 버립니다.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은 S극이 되겠죠. 자, 그쵸?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죠.
엄지손가락은 무슨 극이라고? N극이라고. 근데 이 N극을 다가오고 있는 자석의 N극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 코일에서 유도된 N극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댑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전류가 요렇게 A에서 검류계 G, 검류계거든요. 이 검류계를 지나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얘들아 A, B는 직접 적어주세요. 프린트물에 A, B는 좀 직접 적어주고. 이해했어? 다시 한 번 더. N극이 다가와. 근데 N극이 다가오는 게 코일 입장에선 싫어. 방해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청력이 작용될 수 있게 N극을 만들고 유도하고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우리 쌤 진동 좀 끄고 올게. 미안해. 휴대폰 진동. 자. 이게 쌤이 아까 설명한 렌츠 법칙에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 선속의 변화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웬만하면 쌤이 방금 설명한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N극이 이렇게 다가오면 쌤이 아까 여기서 N극 가까이가 자기력선의 밀도가 크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밀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됩니다. 밀어내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오른쪽이 N극으로 유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쌤은 웬만하면 첫 번째 이걸로 그냥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석이 다가오면 싫어.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자석이 멀어지는 것도 또 싫어하는 이런 식의 전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이 부분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석이 N극이 다가오게 되면 얘는 다가오는 게 싫어서 오른쪽을 N극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자석과 코일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청력. 가까이 오는 게 싫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은 N극으로 왼쪽은 S극으로 코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오른손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AGB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 이제 N극이 다가올 때를 한번 보도록, 다 멀어질 때죠. N극이 멀어질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물리 전공이 아니라 사실 수업할 때 조금 긴장이 돼.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았나 조금 걱정이 되는데 헛소리 했으면 얘들아 꼭 나한테 말을 해줘. 지적을 해서 어떤 부분이 틀렸으면 쌤이 고쳐야 하니까요. 꼭 미리 얘기를 해주세요. 자, N극이 멀어질 때 한번 보겠습니다. N극이 멀어지면 이 코일은 또 이 N극의 운동을 방해하고 싶어. 멀어지는 게 싫다고. 그러면 이 멀어지는 애를 잡아당겨야겠죠. 자, 그러면 N극을 잡아당기기 위해서 이 코일의 오른쪽 부분은 무슨 극이 되어야 되나요? S극이 되어야겠죠. S극이 되어야지 이 N극 사이에 무슨 인력? 인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이 N극으로 유도가 되고요. 그러면 항상 엄지손은 어디로? 코일의 N극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주라고. 자, 이렇게 N극이 향하게 하면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코일의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류는 B, G, A 방향으로 흐르겠죠. 전류가.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고 이 코일에서는 오른쪽이 S극, 왼쪽이 N극이 되고 그 다음 전류의 방향은 BGA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S극으로 바꿨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극으로 바꾸었을 때는 원리 다 똑같아요. S극이 접근을 하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이 코일은 S극 다가오지 마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S극이 다가오는 거를 막기 위해 이 코일 안에 오른쪽 부분이 S극으로 이렇게 유도가 되겠고요. 반대편인 이 왼쪽 부분이 N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N극에다가 엄지손가락 갖다 대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야.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감싸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름으로 BGA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네.
그리고 S극이 멀어질 때는 또 멀어지는 게 싫어. 그래서 여기를 N극으로 만들고 왼쪽을 S극으로 만들게 됩니다.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전류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A, G,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표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하면 여러분 유도 전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마스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우리 교과서는 오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문제집에 따라서 위에서 코일에 왔다 갔다 하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집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은 이 그림과 다른 그림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그림으로도 당연히 출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른 그림으로도 연습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케이. 요런 내용 봤습니다. 이때 전류의 세기가 이 코일을 많이 감아 놓으면 감아 놓을수록 세지고 또 센 자석을 쓸수록 더 커지고 빨리 왔다 갔다 하면은 더 커지고 요런 내용들 있죠. 요런 내용들까지 접목시켜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발전기를 볼 거예요. 발전기. 자, 발전기는 뭐냐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방금 배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얘가 발전기야. 발전기의 바깥 부분 있죠. 여기 바깥 부분. 여기 바깥 부분에는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을 이렇게 열심히 감아놨거든. 그래서 얘를 바깥 부분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고정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코일 중간 부분을 관통하는 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뱅글뱅글 돌 수 있는 회전자에 해당해요. 자, 어쨌든 구조는 기본적으로 얘가 발전기거든.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고정자 코일, 안쪽에서 돌아가는 회전자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석이 코일 안에서 뱅글뱅글 돌면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안에서 뭐 어떤 방향으로 생기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요. 발전기는 원리만 이해하면 됩니다. 발전기 안에서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자석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자석에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런 터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터빈. 자, 회전자. 누구야? 회전자는 자석이죠. 이 자석에는 프로펠러 모양의 대형 터빈이 연결되어서 이 터빈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은 같이 이 자석이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우리 발전기 이 이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 이상으로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발전기의 작동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는 일단 고온 고압의 증기, 물을 끓여서 나온 그 증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고온 고압의 증기가 이렇게 뜨거운 공기를 옮겨가지고 터빈을 지나잖아요. 그럼 터빈이 빠르게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 또 같이 회전하겠어? 터빈이랑 연결되어 있던 자석, 즉 회전자가 함께 회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석은 코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우리는 이 유도 전류를 모아서 발전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도 전류를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과서에 악력기를 이용한 간이발전기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영상으로 보고 옵시다. 내가 그림으로 그릴 수 없겠다. 영상을 보고 오면 그 악력기 한쪽에는 코일, 한쪽에는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왔죠, 여러분? 자, 우리 악력기를 이용한 간이발전기를 보면은 우선 에너지 전환 과정을 정리해 보라고 하네요.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손 근육에 있던 화학 에너지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화학 에너지가 손이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이 운동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걸 어떻게 확인했어? 그 위에 있던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에서 빛 에너지가 방출되는지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쳐서 악력기를 이용한 발전기에서 발전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실험을 실제 해보지 않았지만 실험을 하다 보면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4종류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코일 양 끝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약간 고무줄 같은 그 에나멜선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에나멜선을 잘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전류가 충분히 흐르지 않기 때문에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이 에나멜선보다는 요 3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코일을 충분하게 감지 않은 경우에 자, 코일의 감은 수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에 비례했습니다. 그런데 코일을 충분히 감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유도 기전력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자석의 자기장이 약한 경우 역시 우리 유도 전류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양력기가 아니고 악력기를 약하게 진 경우에는 자석이 이렇게 위에서 간만 보는 거예요. 깔짝깔짝 이렇게. 원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전류가 크게 흘러야 되는데 악력기를 조금만 주면은 이렇게 전류가 충분히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고요. 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3개밖에 안 배울 거야. 우리가 나중에 발전 되게 많이 배울 거거든. 한 5종류, 6종류 정도를 배웁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딱 3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배울 거거든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화력발전입니다.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의 50% 이상은 화력발전을 쓰고 있거든요. 이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한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요. 엄청난 양의 물을 끓이면 그 물에서부터 증기가 만들어지겠죠. 이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면 아까 쌤이 열심히 가르쳤던 것처럼 발전기에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화력발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 우선 화석연료는 화학물질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 화학에너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화학에너지를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 열이 발생하겠죠. 열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열에너지가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슨 에너지?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화력발전 말고 핵발전은 어떤 것이냐?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가 있습니다. 핵연료. 근데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쌤, 우라늄은 화학물질이니까 화학발전 아닌가요? 화학에너지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화학에너지는 어떤 화학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 우라늄은 그 하나, 원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에서 만들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 조심하셔야 돼요. 우라늄과 같은 핵발전은 핵에너지를 사용을 한다. 자, 어쨌든 핵연료가 핵분열을 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것이 우리 대표적인 핵발전입니다. 자, 얘들아, 근데 핵발전은 나중에 진짜 자세하게 배울 거야. 엄청 자세하게 1시간 내내 배울 거기 때문에 핵발전을 일단 간단하게만 보세요. 어쨌든 우라늄이 핵분열을 하면 굉장히 고온의 열이 발생해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어서 발전기를 통해 유도전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면 우라늄과 같은 핵연료에서 나온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고요. 열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에 이제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우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보일러와 원자로가 있는데요. 보일러에서는 화력발전소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원자로는 핵발전소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간단히 적어줘. 약간 위치는 다를 건데 거의 똑같습니다. 우선 보일러에서 우리 화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는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증기는 무슨 에너지? 열에너지죠.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올게요. 원자로에서는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는 공통적으로 열에서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터빈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통점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동일하죠. 무슨 방식이야?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를 터빈에 통과시켜서 터빈이 회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차이점은 뭐야? 에너지원이 다르죠. 화석연료는 화학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라늄과 같은 핵 원료의 경우에는 핵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전 방식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수력발전인데요. 수력발전은 그냥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립니다. 단순해요. 물을 그냥 떨어뜨려. 그러면 터빈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어떤 에너지를 가지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던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요. 얘가 터빈을 돌려서 또 똑같은 운동 에너지예요. 근데 물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얘는 터빈에서의 운동 에너지인 점이 약간 다르죠. 그 다음 마지막 발전기를 통과하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빨리빨리 달려왔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쌤이 새로 나눠준 중2단원 문제 1, 2, 3, 4번을 다 풀 거야. 우리 이제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내는 게 쌤 목표거든. 온라인 때 열심히 진도 다 빼놓고 나중에 자습하면서 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라서 문제도 하루에 아마 많이 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자석, 코일, 검류계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건데요. 기억, 검류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자석의 극과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 쌤이 아까 얘기했지. S극이 다가오고 있어요. S극이 다가오고 있는데 검류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N극으로 바꿔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어때? 이쪽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유도전류의 방향은 자석의 극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니은 자석의 S극을 지금 코일에 가까이 하고 있죠.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류계 바늘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서 정지하고 있으면 검류계 바늘은 중앙을 가리킨다. 맞죠? 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류가 흐르는 원리는 뭐였냐면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반대하는 거였는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애초에 변화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것만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야? 뭐가 움직여야 돼, 일단. 뭔가가 움직여서 뭘 만들어야 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찾으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전자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전자석은 약간 얘랑 반대입니다. 어떤 물질에 전류가 흐르면 얘가 자석 같은 성질을 띠는 걸 전자석이라 부르거든. 그래서 얘는 약간 다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기 유도 현상은 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전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전자래. 나 또 화학 같은. 자, 전자가 아니고요. 전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전자석의 경우에는 전류가 흘러서 자석의 성질을 띠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 니은 전자기타. 자, 우리가 전자기타를 뚱땅뚱땅 치면은 움직이죠. 현을 움직일 거 아니야. 현이라고 한 스트링. 얘를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흘러서 전자기 타니까 전류가 흘러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디귿, 자전거 발전기 대표적이죠. 우리가 발을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맞고요. 리을, 전기 다리미.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이미 전기가 흘러서 열 에너지를 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죠. 정답 3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니은 디귿만 맞아서. 3번. 자, 악력기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악력기를 만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고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뭐야? 발광 다이오드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억. 자석의 극을 S극으로 바꾼다? 아무 의미 없죠. 우리 자석의 극은 세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방향에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 니은. 코일의 가문수를 증가시킨다. 맞죠? 디귿. 악력기를 더 빠르게 움직인다. 맞는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 전자기 유도 실험의 특성이나 패러데이 법칙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마지막 4번. 그림은 간이 발전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발전기의 구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시오. 기억. 자석이 강할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맞죠? 니은.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기전력이 커진다. 이것도 맞죠. 디귿.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날개의 회전 속도와는 상관이 없다. 아니죠, 여러분. 날개가 빨리빨리 돌아야지 코일도 빨리빨리, 자석도 빨리빨리 돌아서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쵸? 디귿은 틀린 말.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인데요. 쌤이 온라인 강의를 원래는 사실 3일 지나면 바로 삭제를 하려고 했거든. 근데 애들이 너무 좀 늦게 듣는 아이들도 많고 시험 기간인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진도로 나가는데 온라인으로 나가는 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쌤이 영상 자체는 우리 온라인이 11월 19일까지죠. 그래서 쌤이 11월 21일 일요일이거든요. 이때까지는 다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복습할 사람은 하고 뭐 프린트물을 늦게 인쇄했으면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본다든지 해서 여러분 시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 오프라인 수업보다 조금 뭐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집중력이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서 11월 21일까지는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다 듣고요. 그 이후에는 삭제하겠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열어두기는 좀 그래가지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든 에너지를 어떻게 수송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물리스러운 내용이에요. 막 이렇게 계산이 나오거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